우리 2016년 시행된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나형 풀이를 좀 시작하도록 하는데, 일단 뭐 전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알겠죠? 어렵지는 않았는데 정답률이 좀 낮았던 문제들을 먼저 살펴보면은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가 17번에 등비급수 문제, 뭐 이거 그냥 도형 문제래 가지고 좀 어려워하지 않았나. 특히 여기서는 이제 공비를 잘 못 찾은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고, 18번 문제도 의외로 정답률이 좀 높았던 문제. 물론 출제자들은 이 정도에 이제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 이 문제가 어려웠던 이유는 내 생각에 딱 하나밖에 없었던 것 같아. 증간표 작성을 해야 되는데 증간표 작성을 평상시에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려워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또 이제 정답률이 낮았던 문제가 21번. 이것도 역시 이제 도함수에 대한 이해, 함수 그래프 개형의 추론, 뭐 이런 형태로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것도 같이 한번 이따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또 이제 정답률 낮았던 게 27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조건부 확률이지, 그지? 그냥 전형적인 조건부 확률 문제인데, 근데 이것도 정답률이 무려 54%밖에 안 됐어. 오답률이 거의 50%에 가깝지, 그지? 28번 문제도 이거는 뭐 간단한 도함수의 활용 문제인데, 아마 A 값 때문에 정확히 어디서 최대가 되고 어디서 최소가 되는지 그걸 이제 결정을 못 하다가 시간이 가서 못 풀거나 하지 않았을까 싶어. 그리고 넘어가서 29번, 30번이 요 시험 관련해 가지고 제일 어려웠던 문제. 29번 정답률은 20%도 안 됩니다. 16%. 30번은 한 자리예요. 정답률이. 그만큼 좀 어려웠던 문제가 될 텐데, 자, 우리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기출문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인 원리라는 게 반복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지? 맞니? 그 기출문제에서 담고 있는 원리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문제 풀이에 집중하지 말고 왜 이렇게 풀어야 하는가에 굉장히 좀 주의 깊게, 그러니까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어떤 교과서적인 내용을 통해 가지고 풀어가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면서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지? 맞습니까? 그러니까 풀이 과정 같은 거는 사실은 뭐 들으면 대부분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내가 어느 부분에서 이런 것들을 배웠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아. 자, 일단은 바로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13번 질문이 나왔는데, 13번 문제 보기 전에 얘들아 12번 잠깐만 보면은 뭐 어려워서 그러는 게 아니고, 자, 이런 문제 보면 일단 여기에서 너네 뭘 파악할 수 있어? A8이라고 하는 것은 A2 더하기 6D가 된다로부터 공차가 2구나 이런 거 찾을 수 있지, 그지? 그 다음에 얘네들을 통해서 또 뭘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게? 3A2잖아, 그지? 그러니까 A2가 얼마가 되겠다? 5가 되겠다. 그럼 A의 10은 어떻게 돼? A2 더하기 어떻게 돼? 8D 이렇게 나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굳이 첫째 항으로 표현해 주는 게 아니고 등차수열의 기본적인 의미를 생각하면서 풀면은 순식간에 답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뭐 나도 이건 풀었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얘들아, 지금 이 12번 같은 문제는 너네가 소요되는 시간이 한 30초 정도 걸리는 게 그게 지금 현재 난이도에서는 적당해. 알겠지? 만약에 뭐 1분, 2분이 걸렸다 그러면은 그거는 잘 푼 건 아니야. 답은 맞았지만 잘 푼 건 아니야. 알겠지? 왜냐면 뒤에 가서 시간을 더 써야 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 13번 문제 보세요. 자, 13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연수 A에 대해서 라고 얘기를 했어. 자, 어쨌든 뭐 자연수란 조건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 모든 양의 실수 X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럼 너네 이거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니? 양의 실수 X는 0보다 크다가 되겠지, 그지? 자, 이것에 대해서 X가 0보다 크면 X는 뭐보다 크다? A 빼기 4보다 크다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럼 A 빼기 4가 뭐가 되면 돼? X는 0보다 크다를 포함하기 위해서는 A 빼기 4라고 하는 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그지? 맞습니까? 따라서 A는 뭐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지, 4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자연수 A는 몇 개가 되겠어? 1, 2, 3, 4, 4개를 답을 하면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명제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P이면 Q가 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 P라는 진리집합은 Q의 진리집합 안에 포함된다. 뭐 이런 내용을 통해서 보란 얘기지. 14번 문제는 이건 중복조합 문제가 되겠죠, 그지? 중복조합 문제. 조심해야 될 건 뭐야? 양의 정수라고 하는 것에 이제 조심을 하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건 질문이 없으니까 일단은 넘기도록 합시다. 자, 그 다음에 15번. 자, 15번 문제는 y는 a 루트 x 더하기 4의 그래프를 x축. 자, 얘는 이제 수학 2에 무리함수라고 볼 수는 있는데 실제적인 내용이 무리함수 내용이 아니라 뭐야? 수학 1에 나오는 평행이동이 되겠지. 평행이동, 그지? 맞습니까? 우리 도형의 이동 어떻게 나가지? 자, 실제로 이동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a 루트에 x 마이너스 m 더하기 4 더하기 n. 자, 이렇게 옮겨가겠지, 그지?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를 갖다 정리하면 얘는 어떻게 돼? y는 9로 묶어내면은 3 루트에 x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지? 그럼 a 값은 얼마가 되고? 얘네 둘이 이제 일치가 돼야 되는 거니까 m 값은 얼마가 되고? 2가 될 거고, 그럼 n 값은 얼마가 되면 되겠어? 그치, 마이너스 4. 역시나 이제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이게 이제 4점이라는 것이 약간 좀 놀라울 따름이야, 그지? 이게 4점이라는 게. 자, 그 다음에 17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17번. 자, 등비급수 문제인데 한 변의 길이가 2가 된대. 그것만 확인하고 일단은 빨리 넘겨서 보자. 한 변의 길이가 2가 되는 정사각형에서 자, 중점을 잡아가지고 삼각형을 만들었어. 삼각형을 갖다가 이렇게 뺐어. 그리고 요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갖다가 S1이라고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넓이 합이도 얼마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S2가 된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SN의 극한값을 갖다가 구해라가 되는 건데, 자, 첫 번째 이 정사각형에서 첫 번째 항의 넓이는 정사각형 4에서 뭘 빼주면 돼? 삼각형 D1, E1의 F1을 갖다 이렇게 빼주면 될 거 아니야, 그지? 맞아요? 자, 그래서 B1, D1을 연결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가 나올까? 그렇지. 2루트 2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지, 그지? 맞아요? 자, 그리고 이 길이가 얼마지? 1. 그럼 요 길이는 얼마지? 2분의 루트 2가 되겠지, 그지? 그리고 또 보면 얘 길이랑 이 길이가 어때? 똑같잖아. 그러니까 여기도 2분의 루트 2가 되겠지? 그러면은 이 길이가 얼마가 나오겠어? 이 길이가 얼마가 나오겠어? 2분의 3루트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러면은 D1, E1, F1의 밑변의 길이는 루트 2가 되고 높이는 2분의 3 루트 2가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4 마이너스 2분의 1 곱하기 루트 2 곱하기 2분의 3 루트 2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지? 그러면 얼마가 됩니까? 4 마이너스 2분의 3 그러면 2분의 5라고 하는 첫째 항의 값을 갖다가 구할 수가 있겠죠. 이해됐어요? 첫째 항 구하는 건 뭐 어렵지 않지, 그지?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도 돼? 그냥 전체 넓이에서 전체 넓이가 아니고 직각삼각형 세 개 넓이를 갖다 직접 구해줘도 상관은 없어, 그지? 2 곱하기 1이니까 여기 1이 될 거고 얘도 1이 되고 얘는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그럼 여기 2분의 1이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2분의 1 그래서 뭐 2분의 5다 뭐 요렇게 구해도 상관없어요. 아시겠죠? 뭐 구하는 방법은 뭐 이거는 개인차가 있는 거니까 이건 넘어가고, 자, 두 번째에서는 자, 이렇게 해서 대각선을 연결을 하고, 그러면 아까 이 길이가 얼마라고 그랬어? 2분의 3루트 2라고 해서 이렇게 구해냈지, 그지?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지금 이 길이를 봐봐. 이 길이가 얼마야? 이 길이가 2분의 루트 2였지, 그지? 2분의 루트 2, 2분의 3 루트 2 그럼 몇 대 몇이야? 1대 3이 되겠지, 그지? 1대 3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얘들아 이 길이를 만약에 x라고 놓게 되면은 이 길이는 뭐가 될까? 이 길이는 그렇지 3x가 되겠지, 이렇게, 그지? 자, 그러면 요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이 길이 얼마가 돼요? 2분의 3x가 될 거 아니야. 정사각형의 절반이잖아. 얘가 한 변의 길이 3x가 되는 거고. 잘 이해가 안 가? 다시 한번 확대시켜서 좀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봐. 이렇게 해서 연결하게 되면은, 자,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이 삼각형 보이지? 이 삼각형에서 밑변과 높이의 비율이 몇 대 몇이라고? 1대 3이라는 걸 일단 기억을 좀 해야 돼, 그지? 자, 그러면 내가 색칠하고 있는 이 부분도 어때? 닮음이지, 그지? 닮음이니까 내가 빨간색으로 칠하는 두 변의 길이 비율이 1대 3이지.
그러니까 이 변의 길이 x라고 놓게 되면 요 변의 길이는 3x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같은 거 알겠어? 근데 얘네 두 길이 더한 게 바로 요 변의 길이가 될 거 아니야. 정사각형이니까. 그래 안 그래? 정사각형의 한 변이 얼마가 되고 3x, 그럼 절반의 길이 얘는 얼마가 되겠어? 2분의 3x가 되겠지. 그러면 F2의 C2라는 길이는 F2의 F1이라는 길이는 얼마가 돼요? 이 길이는 2분의 3x에다가 더하기 x가 되는 거니까 2분의 5x가 되겠지. 그지? 그런데 아까 이 길이 얼마였어? 2분의 루트 2가 됐었지. 이렇게. 그지? 맞니? 그래서 아까 이거 2분의 루트 2라고 찾아냈잖아. 그지? 그러니까 x라는 길이는 얼마가 돼요? 5분의 루트 이렇게 찾을 수 있겠지. 그지?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 그걸 갖다 우리가 닮은 비라고 얘기를 하면 닮은 비는 2대 뭐가 되는 거야? 2대 2대 참 3x 이렇게 되겠지. 그지? 2대 3x. 자, 그러면 1대 얼마가 돼? 1대 2분의 3x 이렇게 되겠지. 그지? 그럼 넓이 비는 얼마가 됩니까? 1대 4분의 9 x제곱. 이게 이제 뭐가 되냐면 이게 공비가 되겠지. 자, 그래서 계산 한번 해봅시다. 4분의 9 곱하기, 자, x제곱 하게 되면 25분의 2. 자, 약분하고 나면은 50분의 9. 자, 이렇게 해서 공비를 찾을 수가 있겠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이라고 하는 것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아까 2분의 5였나? 맞니? 자, 그래서 분모 문제에다 똑같이 50 갖다 곱해가지고 번분수 계산해보자. 어떻게 되니까 50 빼기 9가 되는 거니까 41분의 얼마가 돼? 75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지? 아닌가? 참, 5 곱하기니까 125지? 계산을 잘못할 뻔했네. 괜찮아요? 이해됐습니까? 뭐 이거 말고도 얘들아 삼각비로 구해도 돼. 이 길이 알고 있으니까 D1, F1의 길이도 구할 수가 있고, 그러면은 요 가게 크기를 세타라고 해가지고 삼각비가 얼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해도 상관은 없어요. 알겠지? 어차피 닮음을 이용하나 삼각비를 이용하나 뭐 똑같은데, 다시 한번 우리 얘들아 그 점검을 좀 해보면은 도형이 나오면 닮은 문제, 그 다음에 특수각이 나오게 되면은 삼각비에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보조선을 긋는 방법으로서 수직과 평행이라고 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이 된다, 적용이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항상 도형 문제가 나오게 되면은 생각을 좀 해주는 게 좋아. 알겠지? 필요 없어도 일단은 혹시 닮음을 이용하게 될까? 아니면 삼각비를 이용하게 될까? 이런 부분 생각을 해야 돼. 물론 어떤 학생들은 뭐 닮음 삼각비 싫을 수도 있어. 싫겠지 당연히. 복잡한데. 그지? 그런데 싫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빨리빨리 익숙해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를 하면은 도형 문제는 이렇게 되는데, 만약에 그래프 문제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프 문제가 나오게 되면 그래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좌표를 빨리빨리 이제 설정하고 찾아가는 게 핵심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시겠죠? 요것도 같이 기억하시고, 자, 그러면은 우리 또 18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18번 문제는 여기다가 이렇게 좀 써놓도록 하자. 증감표. 얘들아 우리 그 도함수에 활용해서, 자, 잠깐만 좀 넘어갈게. 도함수에 활용해서 이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배웠는데, 뭐 배웠던 내용들 열거를 좀 하자면은, 첫 번째 접선의 방정식, 평균값 정리와 롤의 정리, 증가와 감소, 극대 극소, 그래프 작성, 최대 최소,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부등식의 증명, 변화율, 뭐 이런 내용들을 갖다 배우게 된단 말이야. 그지? 맞아? 물론 뭐 너네가 이걸 다 순서대로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어쨌든 뭐 이런 내용들을 갖다 배우게 되는데, 그 중에서 현재는 뭘 묻고 있는 거냐면 직접적으로 극대와 극소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잖아. 그지? 맞습니까? 극대와 극소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야. 원래 극대 극소의 뜻은 뭐가 될 거냐면, 교과서상에서는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어떤 구간 A, B에 속하는 임의의 실수 X에 대해서, 자, fx가 fc보다 작거나 같다. 물론 여기서 C 값도 이제 이 범위 안에 포함이 되는 값인데, 자, 이렇게 얘기를 할게.
A보다 크고 B보다 작은 어떤 C에 대해서 fx가 fc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게 되면은 x 이퀄 C에서 극대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부등호 방향이 이렇게 반대로 가면은 극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이제 원래 교과서상에서의 뜻이야. 그런데 이런 게 사실은 우리한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바꿔서 좀 보자고 그랬냐면, 그냥 문제풀이상의 이제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었어. 증가와 감소의 변화점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무래도 좀 편하다라고 했었지, 그지? 맞습니까? 증가와 감소의 변화점. 증감 변화점을 통해 가지고 이제 보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함수라는 게 만약에 미분이 가능하면 자, 도함수라고 하는 것에 무엇으로? 부호가 바뀌는 점으로써 이제 정의를 하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파악할 수 있겠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교과서상에서도 뭘 배웠었냐면은 f'의 부호 변화점을 통해 가지고 자, 이렇게 배웠지. f'이 먼저 0 되는 값을 찾고, 그래서 x와 f'과 f라고 하는 항목들을 써가지고 증감표라는 것을 작성해 본다. 그리고 이 증감표를 통해 가지고 그래프를 역시 그려본다. 뭐 이렇게 해서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증감표 작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그냥 지나칠 문제는 아니니까 연습을 꼭 해보라고, 그지? 연습해본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는 이 증감표 작성하는 게 속도부터가 일단 차이가 많이 나. 어디서부터 뭘 해야 될지 잘 모르니까. 아시겠어요? 꼭 연습해 보도록 하세요. 이게 지금 요 문제 말고도 지금 현재 2016년 6월 시행된 18번 문제 말고도 의도적으로 증감표 작성하라는 문제들이 몇 개 있어. 알겠지? 그 몇 문제를 위해서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공부해라가 아니고, 증감표라는 걸 작성하는 것 자체가 교과서상에 아주 중요한 원리로서 들어가 있단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지? 설명이 너무 길어요? 꼭 이해를 좀 해두도록 하세요. 자, 그럼 봅시다. 증감표 작성을 좀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데, 일단은 y는 fx 곱하기 gx라고 얘기를 했고, fx, gx 전부 다 다항함수이기 때문에 미분이 가능한 함수. 그래서 y' 바로 미분을 좀 해주겠다. 자, f'x의 gx, 그 다음에 더하기 fx의 g'x. 다시 말하면 f'하고 g를 곱하고 f하고 g'을 갖다 곱하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부호를 조사하겠다. 자, 그래서 보시면은 항목 작성을 하는데, 자, 어떤 x값들을 기준으로 봐야 되냐면 f, g, 그 다음에 f', g'이 0 되는 점 기준이야. 그래서 제일 처음에 뭐부터 나올 거냐면 일단은 a부터 나오겠지, 이렇게, 그지? 그 다음에 a 다음에 b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c가 나오고 d가 나오고 e가 나오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항목들을 갖다 먼저 작성할 수 있고, 자, 순서대로 봅시다. f하고 f', 그 다음에 g하고 g'. 자, 이렇게 해서 보는데, 그럼 얘네 둘이 곱하고, 자, 이렇게 곱해가지고 부호조사 한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잠깐 칸을 쳐놓고, 으쌰. 봅시다. 먼저 f의 부호인데, f는 얘들아 x축 위냐 아래냐를 가지고 부호 따지지, 그지? a보다 작을 땐 부호가 음수가 되는 거 알겠지? 그지? 그리고 a에서도 a에서는 0이 되지, 그지? 그 다음에 a부터 c까지는 부호가 계속해서 뭐가 돼? 양수가 됐다. c에서 0이 됐다가 그 다음에 음수로 바뀌었다가 2에서 0이 됐다. 다시 2부터 플러스로 가는 거야. 이해됐나요? 자, 그 다음에 f'은 어떻게 돼? f가 증가하는 점을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거니까 b까지 부호가 플러스야. b까지는 부호가 플러스였다가 b에서 0이 돼. 그리고 b부터 d까지 감소하는 거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가 됐다가 d에서 0이 되겠지. 그리고 d에서부터 다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플러스라고 볼 수 있겠네. 이해되죠? 그 다음에 g는 어떻게 돼? g는 1차 함수 직선이니까 c가 될 때까지는 음수였다가 c부터 양수, c가 될 때까지는 음수였다가 0이 됐다가 계속해서 양수가 되겠다. 자, 이렇게 보면 되고, g'은 어때? 얘는 그냥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니까 부호 변화가 없어. 그냥 이렇게 해서 써주면 되겠네.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얘들아 y'이라고 하는 거 보자. 자, 가운데 둘 곱하고 양 끝에 둘을 곱해. 그럼 마이너스니까 부호가 마이너스지, 그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선 어때? 마이너스에 0이 되는 거니까 여전히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여기서는 알 수가 없네. B에서는 어때? 0에 플러스니까 여기서 플러스로 바뀌었지. 맞아? 그러면 요 사이 어딘가? A와 B 사이 어딘가에서 뭐가 되겠다는 얘기야? 극소가 되는 점이 존재했다는 얘기지, 그지? 맞습니까?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계속해서 부호조사 합시다. B보다 클 때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플러스가 되고 0에 0이 되는 거니까 0 됐다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바뀌어. 그러면은 C점이 뭐가 되는 거야? 여기가 극대가 되겠지, 이렇게. 맞아? 자, 그 다음에 D에서는 어때요? 0에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갔다가 자,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야. 플러스에 0이 되니까 여기서 플러스로 바뀌었지, 이렇게. 그지? 맞습니까? 플러스에 마이너스가 참 알 수가 없구나. 자, 이 사이에서 이제 알 수가 없다가 플러스로 바뀌었어. 그 다음에도 이렇게 플러스로 바뀌었는데, 자, 그럼 D와 E 사이에서 다시 뭐가 되는 거야? D와 E 사이에서. D와 E 사이 어딘가에서 도함수의 부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지, 그지? 그러면 요 어딘가에 뭘 포함하는 거야? 다시 극소로 포함하겠죠. 그러니까 D보다 크고 E보다 작은 이런 어딘가에 극소가 또 존재하겠다. 그래서 PQ가 전부 다 극소가 되는 점이니까 P값이 작으면은 P값은 AB 사이에, Q값은 DE 사이에, 이렇게 오면 되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증칸표 작성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렵지 않게 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또 20번으로 넘어갑시다. 자, 20번 문제 보시면은 자, 이런 얘기 했었지. 수열 문제가 나오게 되고, 일단 얘가 일반적인 수열은 아니잖아, 그지? 등차 수열 이딴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네는 일단은 뭐 해줘야 되겠다. 얘들아, 수열 문제는 방향성이라는 게 딱 두 가지로 정해져 있어. 어차피 뭐냐면은 규칙 찾기 아니면은 나열하기야. 물론 여기서 나열하는 것도 결국에는 뭘 찾기 위한 거냐면은 규칙을 찾거나 또는 주기라는 것을 갖다가 발견하기 위한 거지, 그지? 자, 이렇게 해서 보면 돼. 그리고 규칙을 갖다가 우리가 직접적으로 찾아올 수 있는 거는 뭐가 있냐면은 첫 번째 등차 수열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등비 수열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는 어떤 관계식을 갖다가 직접적으로 주는 경우. 자, 이런 경우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로 볼 수 있겠다? 규칙을 직접적으로 찾는 경우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근데 얘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나열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나열하는 게 아니라 뭐 해줘야 돼? 규칙성을 갖다 생각하면서 나열을 해줘야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아시겠어요? 자, 그럼 첫째 항은 어떻게 됩니까? A가 된다라고 그랬고, A의 두 번째 항을 봐봐. 두 번째 항은 어떻게 돼? N값이 1이 될 때 모습이지, 그지? 1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 A1에 더하기 마이너스 2가 되는 거니까 A 마이너스 2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N값에다 2 집어넣게 되면 A에 3은 하고 나올 거야. 그럼 N값에다 2 집어넣었으니까 A2는 역시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이쪽으로 올라와야겠지, 그지?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돼? 더하기 2로 바뀌지, 그지? A2 더하기 2. 그럼 여기서 다시 뭐가 되는 거야? A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A의 4는 하고 나왔어. A의 4. A의 4라고 하는 것은 N값에다 3 집어넣은 거니까 3의 배수야. 그럼 1 더하라는 얘기니까 A 더하기 1 이렇게 바뀌겠지. 맞습니까? 자, 조금만 더 해볼까? A의 5는 어때요? A의 5는 A4에다가 마이너스 2가 되지, 그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A의 6은 얼마가 돼요? 다시 A4가 되지, 그지? 맞아? 아니지. 여기가 플러스 2지, 그지? 플러스 2로 바뀌었다가 A4 플러스 2에다가 다시 어떻게 돼? 마이너스 2가 되지, 그지? 그 다음에 A의 7은 또 어떻게 돼요, 그러면? A의 6에다가 더하기 1이지, 이렇게, 그지? 그런데 얘가 보니까 얼마가 돼? A4가 된 거지, 이렇게, 그지? 사실 얘는 따져보면 뭐가 돼? A1 더하기 1이 되겠지, 이렇게. 맞아? 그러니까 A1부터 지금 3칸씩 건너뛰면서 얼마씩 더해져 가고 있는 거야? 1씩 더해져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그지? 맞습니까? 이게 되니 안 되니? 아니, 그렇잖아. 생각해보면 봐봐. N값이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6일 때 이렇게 되는데, N값이 1이 되면은 어떻게 돼야 돼? 3의 배수가 아닌 경우니까 마이너스 2가 되고,
n값이 2가 되면 더하기 2가 되고 n값이 3이 되면은 더하기 1이 되고 다시 4가 되면은 마이너스 2가 플러스 2가 되고 여기서는 다시 어떻게 돼? 마이너스 2가 되고 여기서는 어떻게 돼? 다시 더하기 1이잖아, 그지? 그러면 생각해봐. 얘는 또 0으로 없어지고 얘는 0으로 없어지니까 세 칸씩 건너뛰면서 얼마씩 더해져 가고 있는 거야? 1씩 더해져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이제 규칙성을 갖다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다라는 거고. 자, 그러면은 A15에 가장 가까운 수를 갖다 먼저 찾아봅시다. A1은 아까 A라고 그랬고, A에 그럼 4를 구하면 얘는 A 더하기 1이 되고, 그 다음에 A에 7이라고 하는 것은 A 더하기 2가 될 거고, A에 10이라고 하는 것은 A 더하기 3이 되고, A에 13은 얼마가 돼? A 더하기 4. 이렇게 일단 여기까지 볼 수 있겠지, 그지? 그럼 A에 14는 n값이 13일 때니까 A 더하기 4에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그 다음에 A에 15는 A 더하기 4 마이너스 2에다가 더하기 2 이렇게 가겠지, 그지? 그래서 결국엔 뭐가 돼? A 더하기 4가 되겠지. 아니면 여기서 이렇게 봐도 돼. A의 16이라고 하는 것은 A15 더하기 1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A15 값이 다시 어떻게 되겠다? A 더하기 4로 돌아오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지?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자, 그래서 어쨌든 A15는 A 더하기 4가 되는데 그 값이 얼마가 된다? 43. 따라서 A는 얼마가 돼요? 39라는 답 얻을 수가 있겠지, 이렇게, 그지? 정답이 그러면 5번이 되겠네. 이해됐습니까? 나열을 통해서 이게 직접적으로 이제 나열하다 보면은 한 3분 이내에 풀리게 될 거야, 이것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나열하는 것에 있어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어색해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열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변화해가고 있는 거지에 대한 고민을 조금은 해보면서 나열하는 게 좋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또 이제 21번 문제 넘어가도록 합시다. 정답률이 이제 38%였던. 근데 과연 그만큼이나 어려웠던 문제인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는 있어. 얘들아, 현재 문제 출제되는 추세가 문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나형이지, 그지? 나형 같은 경우에는 21번하고 29번하고 30번을 제외하고서는 사실 그 비율이 조금 안 맞다 생각될 정도로 나머지는 상당히 쉽게 출제가 되고 있어. 난이도 편차가 굉장히 크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그만큼 너네가 80점 후반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야. 물론 전제 조건이 뭐가 되고, 전제 조건은 열심히 뭐 했을 때, 내용상에 내용을 갖다 익혀 나갔을 때, 교과서적인 내용을 익혀 나가고 기출문제에 대한 원리를 갖다 연습했을 때, 그때 이제 2등급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좀 높다는 얘기지, 그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게 사실은 되게 뻔하게 정해져 있는데도 우리가 잘 실천하지 못하니까 이제 좀 어렵게 느껴지는 거고, 특히 평가 문제 같은 경우에 반드시 복습을 좀 해도 돼요. 어떻게 출제가 됐구나 라는 거를. 자, 일단은 문제를 봅시다. 3차함수 fx의 도함수의 그래프. 그럼 도함수는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만 주는 거냐면은 부호를 통해서 증감을 파악한다 정도만 주는 거야. 알겠지? 부호를 통한 이제 증감의 파악. 자,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가 플러스가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 플러스가 되는 거지. 자, 참고로 우리 교과 내용 이제 복습해 보면은, 자, f'x가 0보다 크면 fx는 증가하고 f'x가 0보다 작으면 fx는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지? 자, 그리고 여기 또 중요한 얘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 역은 성립하지 않는다. 맞아?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까? 성립하지 않지, 그지? 여기서도 지금 갸우뚱하면 안 돼. 알겠어요? 이 정리에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왜? fx가 증가함수이면 너네 어떻게 풀어? f'x는 그치, 0보다 크거나 나왔다. 등호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fx가 만약에 감소함수가 되면 이때 f'x는 어떻게 돼? 0보다 작거나 같겠지, 이렇게, 그지? 그러니까 등호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역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참고로 f'x가 0이 되는 점은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어? 얘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알겠지? 왜냐면은 f'x가 0이 되는 이 x값을 갖다 우리가 a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 x가 a의 좌변과 우변, 그러니까 x가 a보다 작을 때랑 x가 a보다 클 때 딱 요 주변에서 상태가 어떠한가에 따라 달라진다고. 증가하고 있다가 0이 됐다가 증가하고 있으면 어떻게 돼? 그럼 얘는 증가가 되는 거고,
감소하다가 F'이 잠깐 0이 됐다 다시 감소하고 있어. 그럼 역시 감소가 되는 거야. 주변을 따라가는 거라고. 그런데 감소하다 증가하면 이런 점을 뭐라고 부르고? 극소, 그지? 증가하다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극대가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봅시다. 어쨌든 그래프 개형을 갖다가 보면은 Y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뭐하다가 증가하다가 여기서부터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이런 그래프. 이게 이제 Y는 fx의 그래프 개형이 되겠죠. 자, 요점 x값, 극소의 x값은 2가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되지, 그지? 요거는 이제 다들 파악했을 거야. 자, 그럼 기억번을 보세요. F형이 0보다 작으면 이라고 얘기를 했어. 자, 기억번에서는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지. 자, x축이 이렇게 올라왔다.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무조건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 있냐면은 F형은 F2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지? 그런데 현재 얘네가 0보다 이렇게 작다라고 해봐. 그러면 절대값 F의 0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F0이라고 볼 수 있을 거고, 절대값 F의 2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F의 2가 되겠지. 부호가 음수니까. 절대값 속이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 달고 풀리잖아, 그지? 맞아요. 그럼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1을 갖다 곱해보세요. 자, 마이너스 1을 갖다 이렇게 곱한다고 생각해봐. 자, 그럼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F의 0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F2보다 작다. 자, 그런데 얘가 절대값 F의 0이 되는 거고, 얘가 절대값 F의 2가 되는 거니까 기억번은 참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해됐습니까? 자, 여기 이제 기억번이 되는 거고. 자, 니은방. 얘들아, 여기 썼던 거 요거 지워도 되니? 괜찮아요? 자, 니은번을 또 보도록 하자. F0 곱하기 F의 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얘들아, 우리가 이건 알고 있지. F0이 F2보다 일단 크다. 왜냐하면 0과 2 사이에서 함수가 감소하고 있으니까 무조건 일단은 F2라는 값이 F0보다는 작은 거야. 현재 이제 X축은 알 수가 없는 거고. 이해됐어? 그러면은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냐면은 두 가지 경우로 볼 수가 있는데, F0이 0이 되고 F2는 0보다 좀 작거나 같고 F2는 0보다 작다가 되든지, 또는 F2는 0보다 크거나 같고 F0은 0보다 큰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지. 이해되니? 자, 요 경우로 빨간색으로 X축을 갖다 놓을 거고, 이 경우로 파란색으로 X축을 좀 갖다 놓을게. 자, 빨간색의 경우는 뭐냐면 F형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런 형태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은, 자,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대칭돼서 그려지겠지. 이게 y는 절대값 fx. 맞습니까? 근데 극소가 되는 점이 두 개가 된다라고 했는데 0에서 극소, 그 다음에 여기 교점에서 극소,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지? 그러니까 일단은 요 빨간색의 경우는 참이 되겠네. 이해됐어요? 자, 두 번째 경우. 자, 파란색의 경우를 또 봅시다. F2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는, 자, 이런 식으로 X축이 놓이게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F2가 X축에 접해 있거나 위로 올라가거나. 그럼 F0에서 함수값은 양수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절대값 그래프를 그리면은 이렇게 와서 위쪽은 이제 그냥 이렇게 그려지겠지, 그지? 자, 요 그래프가 Y는 절대값 fx. 이렇게 그려지겠죠. 그럼 역시 교점에서 극소가 되고 2에서 극소가 된다. 극소점 두 개가 되는 거 맞네. 그러니까 니은번도 참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이해되지? 자, 그 다음 디귿번을 갖다가 보는데, 디귿번에는 f의 0 더하기 f의 2가 0이 되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가 되는데, 얘가 양수가 되고 얘가 음수가 되겠지. 왜냐하면 아까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F형이 F2보다 크다라고 얘기해서 0과 2 사이에서 감소하고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얘가 양수, 얘가 음수가 될 거야. 그리고 그 절대값이 어때? 같다는 얘기지? 예를 들면 F형이 3이야? 그럼 F2는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 형태로 우리가 그래프를 갖다가 좀 그려보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P라는 값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보자. 자, 그리고 이렇게 해서 Y는 fx가 그려지게 되는데, 자, 요 x 값이 2가 되면 그때의 y 값은 마이너스 P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이게 이제 주어진 상황의 그래프인 거야. 이해됐어요? 자, 근데 역시나 뭘 그리래? 절대값 fx의 그래프를 그려보자. 이거 너무 올라갔네. 자, 이렇게 해서 위쪽은 또 그대로 따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꺾이는 이런 형태 그래프가 바로 y는 절대값 fx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리고 뭐냐면은 y는 f0과의 교점인 거야, 얘는. 그지? 그럼 f0, 이게 바로 f0이 되는 거잖아. 그지? 자,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주면 얘가 y는 f의 0. 그래서 교점을 갖다 찾아봤더니 몇 개가 돼? 그렇지, 4개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디귿번도 역시 참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왜냐면 요 조건 때문에 f의 2라는 값이 마이너스 P가 돼가지고 절대값 붙이면 똑같이 P라는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접한다, 이런 얘기야. 접한다. 그래서 서로 다른 4개의 교점을 갖게 된다. 그래서 정답을 5번이라 할 수 있겠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27번 조건부 확률. 얘들아, 먼저 확률이라는 게 뭐냐? 확률. 간단하게 생각해봐. 확률이 뭐야? 전체 상황 안에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적인 상황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지? 사건이라는 말이 어려우면 그냥 이렇게 갖다 넣어도 돼. 부분. 약간 이제 좀 초등학생적인 발상 아니냐 뭐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발상에서부터 시작하는 게 제일 오류 없이 간단한 뿌리를 생각할 수 있을 거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그래서 확률은 전체분의 부분이야.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뭐냐면은 바로 조건부 확률. 얘들아, 그럼 생각해봐. 이 조건부 확률에서 쓰이는 이 확률은 기본적인 확률의 뜻에서 벗어날까 안 벗어날까? 그치, 벗어나지 않아. 그러니까 얘도 뭐냐면 전체분의 부분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도 결국에는 뭐라고? 전체분의 부분이 되는 거야. 똑같이. 그런데 전체분의 부분에 대해서 전체와 부분이라는 요놈들이 전부 다 뭘 달고 있어? 조건을 달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조건이 달려있는 확률, 그걸 갖다 조건부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럼 어떤 조건이 달려있나 보자. 일단은 우리가 P에 뭐 A, 바, B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너네 이거 읽을 수 있지? B가 발생했다. 자, 이때 A가 발생할 확률이 어떻게 되겠는가? 이걸 알아보는 게 조건부 확률인 거야. 그지? P, A, 바, B. 맞아요? 이거 다 알고 있을 거고. 이때 이제 표본 공간을 우리가 S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가 A라는 집합,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의 집합, 이렇게 정의를 해보자. 자, 그러면은 B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경우를 나는 이제부터 전체로 보고 싶어, 이런 얘기야. 얘를 전체로 보고 싶다. 알겠지? 자, 그러니까 요 노란색 테두리를 벗어나면 된다, 안 된다? 그게 안 된다는 얘기야. 그 중에서 A가 발생했다는 어느 부분이야? 이 부분이 주어진 조건 안에서 A가 발생한 거지. 맞아? 그러니까 자, P에 A 바 B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NB분의 NA 교집합 B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런데 얘네를 분모 분자 전부 다 뭘로 나눠? 표본 공간의 원소로 이렇게 다 나눠버려. 그렇게 되면 얘가 B가 발생할 확률이니까, 그래서 PB분의 P의 A 교집합 B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하는 거라고. 이게 이제 조건부 확률인 거야. 아시겠죠? 전체분의 뭐라고? 구하고자 하는 부분. 이렇게 보면 돼.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라는 게 나오는 게, 자, P의 A 교집합 B라고 하는 것을 PB 넘겨버리면은 PB 곱하기 P의 A 바 B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PA 곱하기 P의 B 바 A로 나타낼 수도 있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확률의 곱셈 정리가 되겠지, 그지? 여기서부터 이제 또 독립시행으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땐 또 어떻게 되는 거야? 독립시행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 이제 독립의 정의에 따라서 이것저것 정의가 되겠지, 그지? 맞습니까? 독립시행의 확률이 안 나오나? 없네. 독립시행 확률도 얘기 나온 김에 좀 정리해 줄까요? 간단하게. 다 썼지? 나와 눈은 마주치지만 입은 벌리지 않아. 자, 먼저 A, B가 서로 독립인 사건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너네 머릿속에 첫 번째로는 뭘 떠올려야 되냐면은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자, 이거를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말로만 하게 되면은 잘 안 와닿을 수가 있어. 그래서 뭐라고 이제 써주는 게 좋냐면은 A가 발생할 확률은 B가 발생하든 B가 발생하지 않든 영향을 받지 않고 그 확률값이 정해진다는 얘기야. 아니 그렇잖아. B가 일어났을 때 확률이나 일어나지 않았을 때 확률이나 그냥 A의 확률이 영향을 받지 않으면은 A 확률이 일정하게 되면은 B의 발생 여부에 영향받지 않은 거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이게 첫 번째 A가 될 거고, 두 번째 A와 B가 서로 독립이 되면, 물론 이 문제랑은 상관이 없는 건데 A와 B 여사건도 독립이 되고 A 여사건과 B도 독립이 되고 A 여사건과 B 여사건이 모두 각각 독립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세 번째로 자, 독립시행에 대한 곱셈 정리. 독립사건에 대한 이제 확률의 곱셈 정리가 되는데, A와 B가 서로 독립이 되면은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확률은 자, PA 곱하기 PB 각각의 사건의 확률값을 갖다가 곱해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되지, 그지? 뭐 이 문제랑 전혀 관련이 없진 않네. 그러니까 이 식이 성립하면은 독립이 되고, 독립이면 이 식이 성립한다. 필요 충분 조건으로서 이해를 하면 돼. 알겠지? 자, 그리고 독립 시행이라는 말이 되면은 예를 들면 주사위를 갖다가 던지는 시행. 그러니까 각각의 시행이 있는데 그 각 시행이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고 확률이 발생하는 거야. 그걸 갖다가 우리가 독립 시행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맞아요? 자, 그래서 독립 시행이 되면은 독립 시행의 시행 횟수.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n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건의 발생 횟수를 갖다가 x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발생할 확률, 한 번 시행을 했더니 발생 확률을 갖다 p라고 놓게 되면 우리가 다음 단원인 이산확률 분포하고 좀 연결을 시켰을 때 발생 횟수 x를 확률 변수로 본다면, 자, 독립 시행의 확률 변수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시행 횟수, 발생 확률로 이렇게 표시하겠다라는 거지, 그지? 그랬을 때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갖다가 우리가 체크를 좀 하면 될 것 같은데, 자, x가 r이 될 확률. 다시 말하면 n번 중에서 r번이 이 사건 발생할 확률을 갖다가 구해라. r번만큼 이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갖다가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ncr 곱하기 p의 r승에 1-p의 n-r승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x의 평균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하면 np. 뭐 이런 얘기지. 주사위를 갖다 36번 던지겠다. 근데 1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1이 된다. 그럼 둘을 곱해버리면 얘는 6이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그지? 이게 이제 기대값, 즉 평균이 되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분산을 갖다 구하겠다. 그럼 어떻게 돼? np에 1-p. 그럼 표준편차는 여기다 루트만 씌우면 되는 거니까 생략하도록 할게요. 한 단원의 개념을 갖다 싹 다 정리해버렸어, 그지? 됐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냐라고 하는 건데, 자, 문제를 차근차근 같이 읽어보면서 풀어보도록 합시다. 이 문제를 못 푼 이유는 내가 봤을 때 조건 확률이 그냥 익숙하지 않아서 뿐이야. 문제가 어렵진 않습니다. 알겠지? 자, 표와 같이 두 상자 A, B에는 흰 구슬과 검은 구슬이 각각 섞여가지고 100개씩 들어있는데, A에는 흰 구슬이 A개, B에 검은 구슬이 100-A개가 있고,
B에는 검은 구슬이 2A개가 있고 흰 구슬이 100-2A개가 있대. 이때 두 상자 A, B에서 한 개씩 임의로 꺼낸 구슬이, 자, 각각 한 개씩 임의로 꺼낸 구슬이 같은 색깔이다 라는 게 이게 뭐야? 이게 전체 상황인 거야. 얘를 전체로 보겠다 이런 얘기지. 그럼 그 색깔이 서로 같은 색인데 그 색깔이 어떤 경우도 있을 거고 흰색인 경우도 있을 거고 검은색인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 중에서 뭐가 될 확률을 구해라? 그렇지, 얘가 이제 분자가 되는 거야. 분자, 부분. 아시겠어요? 자, 그랬을 때 흰색이 나올 확률을 우리가 P1이라고 놓고 검은색이 나올 확률을 P2라고 이렇게 놓도록 하자. 자, 그럼 P1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구하냐면 A에도 흰색, B에도 흰색이지. 맞아? A에서 흰색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100분의 A가 될 거 아니야. 100분의 A. 그래 안 그래? B에서 흰색이 나올 확률은 100분의, 그치? 100-2A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는 거지. 이해되지? 자, P2는 검은색이 나와야 돼. 그럼 100분의, 그치? 100-A. 자, 이렇게 될 거고, 곱하기, 자, 그 다음에 B에서 검은색이 나올 확률은 100분의 2A 이렇게 갖다 놓으면 되겠지. 이해됐니? 자,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 즉 9분의 2라는 이 확률은 어떻게 나오게 될 거냐면은 P1 더하기 P2분의 P1이 나오게 될 거야, 그지? 그럼 얘들아 생각해봐. 100의 제곱은 분모에 똑같이 있으니까 그냥 다 갖다 곱해서 없애버리면 되겠지. 그러니까 분자만 나열하면 되는 거야, 그지? 자, 분자는 어떻게 됩니까? 분자는 A 곱하기 100-2A 더하기 100-A 곱하기 2A가 될 거고, 분자는 A에 100-2A 이렇게 갖다 쓰면 될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A 값 약분해버리자. 자, 이렇게 약분해버릴게. 자, 그럼 정리하면 얼마가 됩니까? 100이니까 아니지 200이니까 300. 그 다음에 여기 2A-2A니까 또 어떻게 돼? -4A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분자는 100-2A. 자, 여기 2랑 여기 분모랑 갖다 이렇게 곱해버리면은 600-8A 이렇게 나오게 되고, 9를 갖다 곱해버리면 900-18A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지? 18A 넘어오면 10A. 자, 600이 넘어가면 300이 남는 거니까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되겠어? 그렇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얘들아, 지금 너네가 계산과정 보면 알겠지만 복잡한 것도 없고 어려울 것도 없어, 그지? 맞아요. 단지 기본적인 뜻에만 충실하면 된다. 조건방률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 뜻에 충실하면 사실은 대부분 계산이 아주 복잡하진 않게 나오더라 라고 하는 걸 좀 기억을 합시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남은 세 문제도 마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